안녕하세요. EBS 입시 대표 강사 윤유구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능성을 키워주는 멘토 EBS 정재원입니다. 오, 가능성을 키워주는 멘토 되게 멋있는데요. 좀 신경 써서 만들어봤습니다. 예. 오늘 6월 모평 이후에 이제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한 우리 고민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났잖아요. 예. 복잡한 입시 전략으로 대박 날 수 있겠죠? 대박 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나저나 오늘 6월 모의고사 성적표 나왔어요. 이맘때쯤에 이제 우리가 뭔가 해야 될 텐데요. 우리 학생들 6월 모의고사 보고 뭘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 전체적인 전략을 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팩트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성적이나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다면 전략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적을 끌어올려서 내가 이 전형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을 다 선택하고 수능 최저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6개가 다 떨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팩트. 그 팩트에서 전략이 출발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번 6월 모의고사를 보고 그 팩트를 이용해서 수시냐 정시냐 이런 전략을 짜는 게 무엇보다도 6월 모의고사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맘때 고3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성적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학생들 많이 만나셨죠? 많이 만났고 또 이제 자제도 시키고 예, 또 때로는 이제 설득도 해보고 하지만은 또 욕심을 내다가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주 가끔은요 또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게 또 아주 가끔은 또 그렇게 욕심 낸 친구들이 또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외적인 얘기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팩트에서 출발한다,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실제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냉정한 분석이 좀 필요하고 예. 두 번째로 이 즈음에 이제 수험생들이 좀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너무 맹신한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좋은 생기는 지적하시네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년도의 입시 결과는 올해랑은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전략을 짜기에 앞서서 우리가 수험생들이 지금 선택해야 될 것들이 좀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아마 가장 고민되는 게 아마 겨울방학 내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왔던 이과생들 이번 수리 가형을 봤는데 아직까지 나아질 기미가 좀 보이지 않는 학생들 굉장히 불안해할 텐데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수학 나형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고민 이런 부분들을 아마 고민할 거고 실제로 전년도의 결과들을 보면 한 4% 5% 정도 수학 나형 쪽이 이제 지금 현재보다 많이 학생들이 몰리는 상황으로 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아마 많은 이과 학생들이 가형이냐 나형이냐를 두고서 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과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과목 중에서 이 즈음에서 이제 가장 큰 게 바로 사회탐구, 과학탐구에 대한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육모 성적표를 딱 받고 난 다음에 공통적으로 문과 학생과 이과 학생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가 탐구 과목을 제대로 선택한 거 맞나?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많이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바꾸는 예. 학생들도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탐구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탐구 과목을 이렇게 봐요, 애들이. 그럼 잘 본 것 같거든요. 네. 더 쉬워 보이고. 그렇죠.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즈음에서 탐구 과목을 바꾸는 거에서 좀 반대하는 편이라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에 와서 바꾸는 건 물론 전략적인 선택, 이제 내가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거냐 잘하는 거냐의 개념이긴 한데 좋아하는 걸 선택했다가 잘하는 걸로 바꾸는 건 인정, 찬성.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닌 한에는 끝까지 물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또 방학이 코앞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도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략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예, 맞습니다. 일단 이제 학생들이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직접적인 것 같아요. 내 내신 성적으로는 도대체 어디 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저의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도대체 어디 갈 수 있단 말이
말입니까? 선생님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찾아온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먼저 뭐 이렇게 성적으로 나눈다는 건 참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성적대로 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네네네. 내신 성적이 1등급 초반 또는 1등급 중반 정도 때는 아주 우수한 내신 성적을 가진 친구가 수능도 잘 나와요. 그럼 걱정이 하나도 없나요? 이제 내신 성적도 괜찮고 이제 수능 모의고사 성적도 좀 잘 나온 학생들이 사실 이맘때 엄청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 6월 모의평가에서 정말 성적이 잘 나왔는데 실제로 수능에서도 그것이 잘 나올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 그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신 성적도 괜찮고 그리고 모의평가도 잘 나온 이 학생들한테는 이제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내신 얼마 안 남은 기말고사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차한 경우에는 정시로 훨씬 더 괜찮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수시도 준비하고 내신도 준비하고 학종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정시도 끝까지 밀고 가야 된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수능 최저가 아주 높은 학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런 전략들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내신 1등급 때이면서 네. 모의고사가 한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엄청 많죠, 상당히 이 많고 학생들이요. 이제 성실하고 내신 관리 잘하고 이런 친구들인데 유난히 이제 모의고사가 안 나와서 스트레스도 받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지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한 이제 솔루션이라면 솔루션인데요. 일단은 이제 내신이 좋잖아요. 그래도 내신 안 좋고 모의고사도 안 좋은 것보다는 내신이 해도 좋으니까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지도를 해주냐면 높은 내신을 활용하자. 요즘에는 수시가 대세고 네. 수시들 많이 뽑고 또 수시는 내신 성적이나 학생부 자체를 가지고 뽑는 전형들이 많으니까 그 내신을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자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한테는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을 약간 집중적으로 한번 준비해 보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그럼 수능은 어떻게 되느냐? 수능 역시 포기하지 말아야 되긴 하는데 어차피 정시로 갈 때는 정말 한두 문제로 촘촘하게 이제 학생들이 갈리지만 그래도 수시에서는 수능 최장력 기준만 맞추면 또 갈 수 있는 대학이 또 많아지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염두에 두되 수능은 수능 최장력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조금 더 분발해 주자. 한 2등급 선까지는 좀 올려주는 거. 이번 여름방학도 있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분발해서 수능도 최저 기준 한번 맞춰보자. 이걸 좀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특히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성적 1등급 대 학생들이 모의평가 성적이나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낮은 경우들이 되게 많으니까 엄청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진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대학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럼요. 예, 네. 지금 아마 방송 보고 있는 친구들이 내 얘기야 내 얘기 막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어쨌든 학종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자소서 준비나 아니면 비교과 마지막으로 비교과를 채워가는 활동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번 예. 방학 때 수능 최저에 정말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죠. 특히 요즘에는 사탐이나 과탐 같은 경우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도 많이 있고 그렇죠. 또 영어는 절대평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탐 과탐에서 1등급이 나오고 뭐 영어에서 한 뭐 최소한 2, 3등급 나와주면 또 두 개 합 4 같은 최저학력 기준 통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신 성적 좋은 학생들 그렇다고 수능이 안 나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올해 이제 많은 전형들이 대학들이 조금씩 좀 바꿔 나갔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충격적인 변화가 저는 연세대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어차피 상위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이런 변수들 비롯해서 또 이런 상위권 대학의 변수들을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네요.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선호도가 아주 높은 대학들 수준에 있어서 학생들이 내신도 괜찮고 또 모의평가도 되게 잘 나오는 학생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연세대학교 어떤 논술 전형을 노릴 수밖에 없는데 올해 이 연세대학교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싹 없애버렸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예, 같죠. 예. 게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불수능 작년 불수능과 맞물리면서 이제 흔히 상위권이라든지 아니면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 중에서 N수생이나 반수생들이 특히나 반수생들이 많이 연대 논술로 이동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뭐 거죠. 10만 명 온다고 지금 예, 그래서 뭐 임진왜란 준비한다고 좀 지금. 너무 과한 이야기인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이게 솔솔이 나오는 것들을 봐서는 반수생들이 좀 상위권 대학의 반수생들이 좀 많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마저도 이제 수험생들 그러니까 지금 재학생들의 입장에선 연대 논술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수능 이후에 치던 것이 수능 전으로 옮겨가면서 재학생들의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N수생이나 반수생들의 자리 경쟁률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오한 분석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진짜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재학생들 중에서는 혹시 수능이 잘 나와서 더 좋은 대학, 연대보다 더 좋은 대학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에 이제 수능 전에 이제 논술을 보는 걸 부담스러워하긴 할 텐데 그래도 이제 N수생들 같은 경우, 특히 반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이 다니고 있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좀 과감한 지원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이런 그 입시 전략을 고민할 때는 단순하게 현재 상황만 분석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전에 나와 경쟁해야 되는 경쟁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확인하고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들이 특히나 올해는 다른 대학, 그러니까 서강대나 성대 같은 경우는 이 논술을 워낙 많이 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선호도가 아주 높은 대학에서는 연대 논술에 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뭐 10만 양병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좀 만들어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이제 내신의 최상위권이라든지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전형인 것 같기는 해요. 매력이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을 것 같으면 고려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예. 그러면 선생님 이 정도의 어떤 능력 내지는 이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래도 반드시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의 너무 이름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자기들이 노력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대학이 뭔가 좀 성취하는 그런 느낌을 아이들이 갖긴 하는데 사실은 대학 이후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러 가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 정도 내신 때의 학생들은 어느 대학을 가도 정말 잘할 것이고 또 어느 사회를 나와도 잘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어떤 대학의 이름을 따라서 가지 말고 본인이 좀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대학 또 내지는 입시라고 하는 건 또 떨어지면 또 이거 했으면 안 되나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학교를 좀 눈높이를 조절해서 쓰는 이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합격의 확률이 굉장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이제 이성적대 학생들한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성적대 학생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오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성적을 어느 정도 만들었는데 대체로 이 학생들이 이번 여름방학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육모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온 학생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이 여름방학 스케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애들이 자소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자소서를 쓰는 시즌이 이제 기말고사 딱 끝나고 난 다음부터 막 시작할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그 자소서를 쓰는 시즌 동안에 자기가 공부해야 될 분량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소서에 대한 오해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소서라고 하는 거 이제 뭐 흔히 어떤 뭐 사설 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합격 자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합격 자소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격한 아이의 자소서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합격을 시키는 자소서로 합격시키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생활기록부의 내용이나 학생 자체가 똘똘하면 그 학생이 자소서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비유가 좀 있는데 저는 좀 키가 작거든요. 제가 키높이 구두를 신으면 사람들이 커 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작은 것은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자소서를 아무리 꾸며서 높은 큰 키를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에 면접이나 또는 이제 여러 테스트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소서에 우리 학생들이 너무 집착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 특히 이제 자기의 인생적 경험, 짧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인생 숙제, 뭐 인생 독후감, 네. 뭐 인생 방과후 활동, 인생 동아리, 뭐 이게 그 표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자기들의 인생의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아마 분명히 하나씩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솔직 담백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이제 중재원 쌤이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성적 때 자기의 뭐 내신도 훌륭하고 모의고사도 잘 나오고 내신이 잘 나왔는데 모의고사 조금 안 나와서 불안함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조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포인트는 우리가 학종을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학종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가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기말고사 이후에 채워 넣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기말고사가 끝났다라고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변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딱 시간을 정해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자기의 길을 만들고 자기의 생각을 바꿔서 자기의 이제 정재훈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인생 변곡점 이런 그렇죠. 것들을 인생 무엇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 만들어낸 것이 학생부에 기록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 딱 끝나고 내가 제대로 된 전략을 만들고 내가 가야 할 대학을 정하고 가야 할 학과를 픽스했다면 내 인생의 고등학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생 경험을 녹여내는 학생부에 녹여내는 과정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도 꼭 준비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그렇죠. 일단 뭐 생활기록부의 그 대학에 들어가는 생활기록부는 8월 31일까지의 생활기록부니까 아직 남은 기간도 사실은 나의 변화와 발전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첫 번째 강의에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성적대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 강에서는요, 좀 더 여러 가지 세분화된 이야기들 성적대별로 어떤 전략, 어떤 팁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이 강에서 여러분은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